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의 수출 전략 변화에 관한 중요한 뉴스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서구 시장의 제약을 극복하고 개발도상국 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전략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은 그 대응으로 개발도상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가 새로운 목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죠. 이 지역들은 전체 중국 수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서구 시장에 비해 적은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전략적 변화입니다. 특히 미국 대비 동남아 수출은 12% 증가했으며 중국의 대미 수출은 17% 감소한 반면에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은 12%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수출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다른 시장과의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중국과의 거래를 확대하고 있죠. 이러한 전략적 이동은 중국이 더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고부 가가치 제품군이 중국 수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일지, 그리고 점점 더 보호주의적인 국제 무역 환경에서 중국이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우호적이긴 하지만 내부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수입에 대한 장벽을 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연준의 금리 결정이 저축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은 거의 제로 수준이었던 금리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 2023년 7월 이후 5.25%에서 5.5%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2%를 초과하는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는 연준의 우려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축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연준의 금리 인상 덕분에 지난 1년 동안 저축자들은 5%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저축계좌와 예금증서 시대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5.25% 이상의 이자를 제공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러한 높은 수익률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 분석에 따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연준은 통상적으로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는 여전히 4.5%에서 4.75%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저축계좌와 CD 외에도 머니마켓 펀드나 국채 같은 다른 투자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뱅가드 페더럴 머니마켓 펀드는 최근 5.28%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1년 만기 국채도 5%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신용조합을 선택할 때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금리 조건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소규모 기관이나 온라인 기관은 종종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여 예금을 유치하려 합니다. 이러한 기관의 안정성은 FDIC나 NCUA의 보장을 받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이 우리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